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 등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셔요? 우리는 삶에서 항상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새롭게 계속 발견하면서 자신의 현실성을 파악하고,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장기 혹은 단기 목표를 가지고 또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 이런 삶은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제가 보았는데, 하나는 생존, 두 번째를 저는 이걸 자존이라 이렇게 했는데, 생존은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 이 자존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죠. 가장 중요한 게 기억나셔요? 우리의 영혼과 자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요소죠. 그런데 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양심, 기억하셔요? 양심. 인간은 이 양심이 만족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양심은 이제 가지고 있죠. 양심이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심이 추구하는 것은 옳고 바르게 바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정의가 구현된 사회라. 정의가 구현된 사회는 바로 누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말 천부적인 것이죠. 이거는 타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혹은 공유하고 세상의 불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만족,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양심을 구현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에 한국 사회 GDP 36,000불이 좀 높습니다. 약 30위 정도가 되는데요.
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58개국 중에서 47위. 이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한국에서? 나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라. 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가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사회라 하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사회는 부정부패가 많고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회는 대부분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대형 사고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연간 13,800명이 자살한다는 사실. 너무나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 이것도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불행하게도 정말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사회라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은 우리의 그 한계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이나 혹은 신념 혹은 이념으로 만든 무슨 그 프레임 속에 산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교만하다는 사실. 이 교만은 뭘 생산하는가 하면 독선을 생산합니다. 자기 자신만 옳다는 사고. 자신만 잘났다는 사고죠. 세 번째, 우리는 매사에 매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영성을 보면은 미국 사회는 약 70%가 보수적이고 29%가 진보적이다. 그리고 한 1% 정도만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또 다릅니다. 한국은 거의 90% 이상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9%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보수적인 사고가 일반적으로 후진적인 국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20년 전 혹은 30년 전의 신앙관이나 혹은 인생관 혹은 우리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변화하지 않고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성은 안주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와 신념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혐오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지식이나 변화에 대해서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또 책을 읽는 것도, 독서하는 것도 굉장히 독서하는 인구가 적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주저앉아서 사는 삶의 자세라. 이 주저앉아 사는 그런 삶의 자세는 뭘 생산하는지 아세요? 무지함과 편견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무지와 편견에서 우리가 탈퇴해야 된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실제 쓰기 시작한 것이 약 100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우리 조상들은 항상 질병과 굶주림과 재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남의 억압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의 최대의 행복은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이것이 그저 행복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이제는 100세 세대가 됐다고 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총각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행복은 보통 한 3년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한 거의 10년 이상을 우리 집사람을 이제 미세한 불행 속에 제가 살게 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제 모범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술도 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정말 건실한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남편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미성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고, 또 거기다가 위계사고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자들을, 집사람을 이제 은근히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사실. 우리 집사람이 미세한 불행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깨닫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내 자신 변화함으로써 정말 이제는 집사람하고 이제 친구가 됨으로써, 가까운 친구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 관계가, 참 불행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은 욕망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없애고 줄이는 것이다. 그 행복의 열쇠를 자신의 환경이 아닌 인간관계에 둔 것이다. 또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야말로
삶에 몰두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행복의 정체를 삶의 과정이다. 그리고 삶의 선택이다. 또 인간관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은 긍정적인 사고이다. 또 행복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다. 또 행복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 여기에 그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을 때 참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은 결국 만족한 마음의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겸손과 절제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행복은 전염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의 그 친구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행복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아주 의미 있게 살고 중요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오만과 착각과 소유의 집착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오만과 착각 그리고 소유의 집착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하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감사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세상에게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행복은 이렇게 조건이 아닌 어떻게 사는 것. 또 행복은 자신이 발견하고 선택하고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행복의 행복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로토닌 또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뭘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쇼핑을 한다든지 혹은 외식을 할 때, 이런 정말 재미있는 활동을 할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할 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그래서 세로토닌은 재미,
도파민은 보람. 이 보람 있는 활동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생산성을 그리고 높이고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그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그 의미 있는 삶 혹은 보람 있는 삶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도와가면서 사는 삶. 근데 그러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이런 삶이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활동. 물론 독서도 얘기가 되겠고, 얘기가 되겠고, 여행,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보람 있는 활동. 혹은 어떤 분에게는 문학적인 활동,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또 여기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이거는 스트레스.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런 호르몬은 결국 우리에게 우울증을 그리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죠. 예, 감사합니다.